지난 시간에 급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급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뭐라고요? 부분합 수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부분합 수열의 뭐 수렴성 여부로 뭐를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거를 결정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 수열의 수렴성 여부로 다른 게 아니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이따 봅시다. 또 삽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것도 좀 삽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당연하게 뭐를 우리가 두 가지 타입만 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하는데 급수의 뭐를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타입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교대급수꼴이고 또 다른 하나가 등비급수꼴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교대급수부터 먼저 얘기를 조금 나눈다라고 치면은 어떻게 된다? 시그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n이 여기에 뭐 2부터 인피니트까지 만약에 a에 n이 있고 마이너스 a에 n 플러스 3이 있다라고 치면은 맞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냐면 2를 집어넣어서 2를 앞에다가 집어넣어서 a2 더하기 a3라고 하고요. 맞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뒤에 두 개 만약에 같다라고 치면은 a에 뭐 n이라고 할게요. 그냥 n 더하기 3이야. 제일 끝이 있을 거란 말이야. 끝을 집어넣었어요. 끝을 집어넣고 그 바로 전에 a에 n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요런 형태에서 얘가 빠지는 합이 뭐로 만들어질 거냐면 부분합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뭐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어차피 얘만 영향을 받을 거니까 오케이?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그냥 끝내면 된다고 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거잖아. 이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이잖아.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까지 오기의 과정입니다. 오는 데까지의 과정이니까 우리가 뭐를 결국 분모 형태가 곱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곱꼴로 나타내져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변형을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어야 돼? 분모가 곱하는 형태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분모가 곱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로? 부분분수 단계로 만들어내는데 부분분수. 자, 우리가 부분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 한 세 가지 정도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기억이 혹시나 잊혀졌을 수도 있으니까 AB이고요. AB분의 K가 있으면 자 여기에 AB분의 K 이 뒤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B 빼기 A와 B 빼기 A를 곱해가지고 어떻게 분리시키는데? 얘를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정리해주는 거 기억나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A, B, C분의 K 같은 경우에도 A, B, C분의 K라고 하고 난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뭐를 곱해주느냐? 분모 분자에다가 C 빼기 A 분의 C 빼기 A를 곱해주면서 요걸 딱 곱해주면서 요렇게 분리시키는 거 기억나시죠? 오케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키게 되면 C 빼기 A 분의 K가 되는 거고 맞죠? 이것분의 이거 그 다음에 여기 AB C분의 C니까 이쪽에 AB분의 1이 되고 끝에 얘랑 약분되니까 BC분의 1이 된다. 오케이? 됐지? 요런 형태로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라는 수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밑에가 좀 곱해져 있는데 어떤 수식과 어떤 수식의 강제적인 더하기나 빼기로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그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10조작이 뭐냐? 이게 a분의 b 더하기 c가 있는 거로,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 있을 거야. 분모에 어떤 수식이 띡 있는데 뭔가 여기 별이라는 수식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어떤 두 식의 덧셈이나 뺄셈으로 바꿔가지고 분리시켜내는 형태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a분의 b, 그리고 두 번째는 a분의 c로 바꾸는 건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오케이?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이도 저도 아니면 그냥 항등식 좌변 우변을 이용해가지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이쪽에서 다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웬만한 것들은 이쪽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n 제곱이 있고요.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있고요. 그거 분의 위에 2n 플러스 1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에 시그마가 이렇게 붙었어요. n이 만약에 2부터 인피니트까지 같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이렇게 같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쪼갤까를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서로 이웃한 두 항의 차 형태로 제조관계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B에서 A를 빼면 위에 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무슨 만져지겠어? 그래서 얘가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분의 1이 되면서 시그마가 붙을 거란 말이지. 됐죠? 몇 칸 차? 한 칸 차. 그럼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오케이? 2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셨을 때 얼마 나왔다? 4분의 1이 답입니다. 얘는. 오케이? 얘가 4분의 1이 답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들 조금 해보자고. 시그마 n이 자 3부터 했다고 칠게. 인피니트까지. 항상 시작하는 지점 조금 신경 쓰고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1분의 위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둘 거냐면 위에 있는 녀석을 그냥 2의 n승이라고 봅시다. 오케이? 이렇게 갔다고 쳐. 그러면 자 이들 넷을 하기 전에 어떤 게 동반돼야 되느냐 하면 변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도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변형을 먼저 하고 그꼴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찢는데 이렇게 찢는다는 얘기야. 자, 앞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얼마로 찢으면 되겠어요? 2 곱하기 2의 n승과 2의 n승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찢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중간에 걸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거부터 먼저 적어볼게.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 뒤에 있는 거는 2 곱하기 2의 n승인데 얘를 n 플러스 1승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라고 둡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같을 건데 자 얘를 뭐라고 두면 된다?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뭐라고 뒀을 때? b라고 뒀었을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얘 사라지는 거 보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얘 사라집니다. 따라서 자 준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준식 자체가 시그마 n이 3부터 인피니트까지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면서 자 얘도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n과 그 다음 번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시면 답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얘를 대입하면
2의 3승 빼기 1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자, 시그마 n이 2부터 인피니트까지, 자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이거 분의 위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와요. 어떻게 좀 특이한 게 오느냐,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2n 더하기 3 형태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요런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비약이 너무 심한가?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쪼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방식으로 쪼갠다 이 얘기야. 오케이? 쪼개가지고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 좋다 너무. 어떻게 똑같냐? 조용하게 조용하다 했다. 조용하다 했어.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지. 이제 곧 잘 건데 대답하기도 그렇다. 이게 둘 다 그냥 가만히. 한 명 눈 떴다가 한 명 감았다가 한 명 눈 떴다가 감았다가 왔다 갔다. 장난 아니다. 그래, 보자. 이것분의 이거, 이것분의 이거야. 그래서 n에 n 플러스 2분의 위에 있는 거 이것분의 이거 했으니까 얘 하나 만들어질 거고, 얘는 좀 특이하게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 이거 하면 되니까 n에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다가 시그마 n이 얼마부터? 2부터 인피니트까지인데, 자 이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분의 1, 3분의 1이 답이죠. 얘는 2분의 1이 답이죠.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국 가시면 된다. 2분의 1, 3분의 1 다만 적어 놓을게. 제 끝에 2분의 1 마지막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팩토리얼 형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팩토리얼 형태도 우리가 부분분수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팩토리얼 형태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다른 거를 좀 해봅시다. 오케이? 됐지? 자,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위에 n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이 분자를 적극적으로 찍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분리를 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별거 아니야. 자,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 n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둡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딱 둡니다. 그러면 뭐로 만들어진다? 이웃한 두 항의 차콜 형태로 딱 바뀝니다. 이것분의 이거 n 팩토리얼 분의 1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집어넣으면 시그마 n이 1 말고 만약에 4라고 두면은 뭐가 나오는지 알겠지? 4팩분의 1이 답이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그래서 4팩분의 1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일단 이그샘플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 오케이? 됐지? 자, 이제 등비 급수 갑시다. 오케이? 등비 급수 갑시다. 자, 등비 급수를 이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끊임없이 계속 더해가지고 어디 n 번째 항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항상 원칙은 이거야. 부분합 수열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으로 보낸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자 부분합 수열을 일단 먼저 구하기 전에 첫 번째 A1이 얼마가 되는 경우? 0인 경우
이게 예전에는 정말 이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다가 근데 요즘에 웃긴 게 거의 미적분 니들 수능 문제 한 29번 30번에 그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수열 문제, 등비급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등비급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이랑은 사뭇 달라서 자 그래도 내신에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급수의 합이 얼마가 돼? 0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얘들아 잘 들어봐. 급수의 합이 0인 경우는 뭐밖에 없을까? 저거밖에 없어요. 등비급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가능성 자체가 저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랑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하는 거는 좀 천지 차이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첫째 항이 0인 경우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잘했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A1이 만약에 0이 아닌 거야. 그럼 잘 봐봐. A1이 0이 아닐 때 물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 자, 다 알겠죠? 근데 얘를 등비수열 형태의 합으로 나타낼 때는 공비가 있을 거고 이 공비가 1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1 빼기 공비나 공비 빼기 1을 하니까 분모에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를 다시 빼버리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공비가 1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게 Sn 자체가 다시 안 적어도 되겠죠? Sn 자체가 NA1이 되는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니까 굳이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전혀 없을 거고 근데 공비가 1이면 SN을 구할 때 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알듯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합니다. 맞죠? 발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2분의 위에 있는 녀석이 A1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면서 자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홀수면은 홀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A1이야. 짝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0이죠. A1 0, A1 0, A1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합니다. 얘가 0이 아니니까. 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야 돼. 자, 잡아줘야 돼 옆에. 됐지? 그래서 여기 보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R이 즉 마이너스 1과 0 사이, 0 사이, 1 사이다.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잘 알겠죠? Sn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다? 수렴하는데 이 수렴하는 부분에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 되는데 맞죠? 자 아까 전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절대 얘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맞죠? 절대 0이 될 수 없으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어디까지 보느냐? 이까지 봅니다. 이거의 부호는 당연히 뭐다? 플러스다. 근데 염두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나중에 절대값이 붙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수렴하게 되더라. 오케이? 잘했나요? 잘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첫째 항이 0이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공비 자체가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급수의 합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은 0이 아닌 값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렴 조건 좀 봅시다. 수렴 조건. 뭐
AN이 있을 텐데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에 수렴 조건이 AN이 있어요. 극한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이 있을 텐데 자 얘랑 얘랑 수렴 조건이 살짝은 차이 나죠. 첫째 항이 0이면 얘도 첫째 항이 0이면 당연히 수렴합니다. 맞죠?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죠.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는 등호가 들어가지만 얘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조건 극한일 때랑 급수일 때만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조금 잡는다라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첫째 항 자체랑 첫째 항이랑 공비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에서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째 항이 0일 때랑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의 공비가 그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무의미한 거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첫째 항 자체가 누구랑 같은데? 공비랑 같은 상황인데 공비의 범위 안에 0이 들어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수렴 조건에서는 자 이것 때문에 뭐다? 그냥 공비가 뭐 이거에 응용도 있을 거니까 공비가 1보다 작다라는 것만으로도 얘가 수렴 조건이 될 수 있다. 끝. 됐죠? 봅시다.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많겠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고 자 어디서부터 볼 거냐 하면 적용 합시다. 내가 몇 개만 해줄게. 다는 못 풀어줄 것 같고. 자, 우리 스텝 2 보시면 저 뒤에 스텝 2에 보시면 (210번) 있습니다. 210번. 자, 210번에 뭐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자 2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루트에 2n 마이너스 1이야.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이 되고 루트에 2n 플러스 1분의 1이야. 시그마 얼마가 된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야.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유의하면 식이 엄청나게 굵어지는 거 알죠? 맞죠? 됐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보이죠? 루트 2n 플러스 1이 2개 들어있고 루트 2n 플러스 1 1개 들어있고 그 다음 여기에 루트 2n 마이너스 1 1개 루트 2n 마이너스 1 2개 그래서 묶어내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묶어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루트 2n 플러스 1 하나랑 루트 2n 마이너스 1 요걸로 묶어내시고 남아있는 거 루트 2n 플러스 1이랑 플러스 루트 2n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된다? 유리화를 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형태에서 루트 2n 플러스 1 루트 2n 마이너스 1
위쪽에 누가 올 거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 오는 상황이니까 얘는 2가 밖으로 나가겠죠. 일단 2를 밖으로 빼냅시다. 그리고 시그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위쪽에 뭐가 온다? 루트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에 2n 마이너스 1이니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쪼개면 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면 이웃한 두 항의 착골로 만들어질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위에 2 있었네. 그러면 2 여기 밖으로 2 그래서 이 값이 1입니다. 오케이? 위에 분자에 2가 있었구나. 자 그리고 조금씩 더 가봅시다. 조금씩. 거기 보시면 이제 어디 있느냐 203번도 변형만 하면 되겠죠. AN이 있는데 AN을 먼저 봅시다.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면 홀수 차이 나는 거니까 2n-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안쪽에서 얼마씩 차이 나느냐면 4가 차이 나는 거니까 홀수이긴 홀수인데 4가 차이 나는 거라서 2n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녀석은 결국에는 계속 뭐가 된다? 24.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이 얼마가 되는데? 40. 뒤에 있는 녀석이 얼마인데? 56. 얼마씩 증가합니까? 16씩 증가하죠. 그래서 16씩 증가하니까 16n이라고 해주면 되고 1 집어넣었을 때 24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8이 되는데 맞죠?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리가 될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얘를 빼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충분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어디 보시느냐면 스텝 3 하나 봅시다. 스텝 3 289번 봅시다. 자, 289번에 자, 289번에 뭐가 있느냐? 시그마 얼마가 있어요?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a에 b분의 1에 n-1승이 있고 얘가 얼마다? 20이다.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b분의 1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다는 걸 반드시 체크하시고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1 빼기 공b분의 첫째 항을 집어넣으면 a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식을 b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b 빼기 1분의 ab가 되는 건데 이 값이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AB가 20에 B-1이 되는 거고 정리하게 되면 이제 20B가 되고 마이너스 20 형태가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자, 20B 하나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0인데 여기 있는 요 식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좀 정리합시다. 그러면 20이다라는 수식이 B로 묶어냈었을 때 20 빼기 A가 되는 거고 만족하는 해가 정수니까 맞죠? 그러면 노가다 하셔야 되겠지. 노가다 하는데 B는 절대로 누군 될 수 없다? B는 될 수 없다. 왜? B가 될 수 있는 것은 1보다 크거나 B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수가 되는 거니까. 끝이죠? 오케이? 노가다 다 띄면 돼요. 별로 안 되니까. 쭉 노가다 띄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분리시키면 되겠죠. 분리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자, 누구 있느냐 하면 뒤에 할 만한 것들이 291번 봅시다. 291번 옆에 바로 옆에.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fx가 있는데 이 fx가 시그마 얼마? n이 1부터 인피니트까지 1 플러스 x의 4승의 n-1승이고 그 다음 위에 얼마가 되느냐면 x의 k승이야. 자, 이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얘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x가 0이면 어디로? 얘가 함수값 자체가 f0이기 때문에 f0가 0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x가 0이 되지 않으면 x가 0이 되지 않을 때 디테일하게 좀 봐. 여기 있는 이 1 플러스 x의 4승분의 1은 0일 때는 1이지만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얼마보다? 1보다 작아지고 0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공비의 수렴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항이 됩니다. 이 상황까지 와야 됩니다. 이 상황까지 왔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항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첫째항 집어넣었을 때 x의 k승입니다. 됐죠? x의 k승입니다. 그리고 1 플러스 x를 다 곱해서 정리해주면 1 플러스 x의 4승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x의 4승을 곱하는 거고 똑같이 1 플러스 x의 4승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고 곱해서 정리해주면 여기 x 4승이 남습니다. x 4승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게 x의 k승이고 1 플러스 x의 4승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어디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요 k 값이 얼마가 됩니다. 최소한 5가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5가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정의 자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약분을 한다 한들 이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할 거 아니다. k가 만약에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가 되면 1하고 2하고 3이 되면 1하고 2하고 3이 되면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1로 가니까 발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냥 이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발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4가 돼버리면 얼마가 될 수 있느냐 하면 4가 되면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그 극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인데 x가 0으로 가까이 갔었을 때 해당하는 이 4일 때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5부터 어떻게 된다? 0000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왜냐하면 남잖아요. 5부터는 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부터는 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최소값을 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모조리 다 x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족하는 m이 5가 되겠죠.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넘어가는데 좀 쉬었다 합시다.